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하동훈회 제2차 정리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합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수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슬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3개 부수 사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일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 계속비 사업, 명시이율 등이 있는 부수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거슬교통과 소환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수 거슬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군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재범 예산계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올리면서 2023년 세입세출예산 건설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4억 6,556만 1천원이 증액된 291억 5,871만 7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액 수입으로는 남대 이대교 건설사업의 광양시 부담분 8억 7,500만원, 전남도 부담분 3억 7,500만원, 또합 12억 5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지방행정 부가공로는 과징금 480만원, 과태료 1억 4,300만원, 또합 1억 4,78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82억 6,756만 1천원이 증액된 277억 6,091만 7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도로 조명설비 원격 점검 장치 설치 등 12건에 전년 대비 1억 8,428만 5천원이 증액된 45억 28만 5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대로 도서개발사업 등 국유사업에 전년 대비 50억 4,380만원이 증액된 57억 1,88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대치 자연재해 개선지구 전기사업 등 31개 사업에 전년 대비 30억 3,947만 6천원이 증액된 75억 4,183만 2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8억 6,958만 3천원이 감액된 527억 925만 5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수건해소사업은 전년 대비 4억 3,029만 3천원이 감액된 42억 8,657만 7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대로 도서조합 개발사업은 균떡지원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7,600만원이 감액된 2억 4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수건사업은 전년 대비 6억 5,429만 3천원이 감액된 37억 2,247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도로교통조사에 1,477만 7천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시설비로 소로 및 샹하이 주변 정비사업 등 66개 사업에 37억 5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운영지원의 전년과 동일한 5,8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포함하여 4,873만원, 국내입이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건설기계 주유장 설치에 신규로 3억을 계산하였습니다. 건설기계의 특성상 차로변 주차에 따른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샹하이 주변 주차로 인한 생활환경 재해위험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전년 대비 5,901만원이 증액된 1억 7,92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지하수 운영 실태 조사 및 방치구역 원상 복구에 2,910만원, 보조 지하수 관측막 설치 운영에 농업정보사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은 전년 대비 49억 4,026만 4천원이 감액된 180억 7,022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제물 확보장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8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주민수건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9,423만 3천원이 증액된 53억 8,962만 3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억 962만 3천원, 다음 590페이지 주민수건사업 시설비로 용수로 준설 및 정비사업 등 83건에 전년 대비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48억 8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으로 감정 정비조사 및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 한해들이 농업용 수문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산하여 노총공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 운영지원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한 일반 운영비로 1억 9,285만 3천원, 국내 유비로 5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우동 소리지 개보수 사업에 도비 포함 4억 3,62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집회수 보안 개발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신전지구 집회수 보강 사업에 10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분야 지역주민 건설 사업으로 양법도 용도서구 정비공사에 도비 포함 1억 2,400만 원을 계산하고 중연구 농도랑 설치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594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3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제2형제 정비사업으로 청년지구 제2형 저수지 정비사업에 겸특과 도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으로 산성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에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대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전년 대비 30억 4천만 원이 증액된 50억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시설비 40억 3,700만 원, 감리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하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7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6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흥룡 호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도 겸특 도부 포함 20억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잔누리 풍수의 향악권 종합정비사업은 겸특 도부 포함 20억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도로관리는 전년 대비 26억 3,024만 4천원이 증액된 186억 3,852만 6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5천만 원을 계산하고 군도 및 노촌도로 정비사업은 남양 수성간 학보당 등 13건에 전년 대비 52억 200만 원이 감액된 48억 4,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거랑 정비 및 유지 관리는 전년 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억 4,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사업 시설비는 전년 대비 4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3억 2,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군도 및 노촌도로 정비당 2억 9건을 계획했습니다. 도로관리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 운영비에 8,830만 원, 국내유비 720만 원, 배상금도 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재료 구입 등 도로 정비에 전년과 동일한 2,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인력 운영에 도로관리원 17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2,823만 5천 원이 증액된 10억 4,421만 7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남도 200여 건설에 국도비, 양시도 및 관광시 분담금 등을 포함하여 50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상하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3억 5천만 원이 감액된 2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4억 4,155만 9천 원을 계산하고 인건비에 4,155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도시계획도 정비 및 노보도블록 정비, 자선도색, 배수 구조물 정비 등에 4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하동도시계획도로 중로 1-15 개설공사에 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용 승합차량 구입에 4천만 원,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에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도비 22억 9천만 원을 포함한 27억 3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교통행정은 전년 대비 15억 1,553만 3천 원이 감액된 75억 8,223만 1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화물 이객자동차의 전년과 동일한 25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에는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328만 9천 원,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하여 1,785만 원, 노후 CCTV 교체와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구축 등의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버스 승용력 설치 및 정비는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 운영비에 4천만 원.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버스 승용력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노선버스 운행 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2개 노선에 1억 8천만 원, 버스 외관 홍보에 2,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행 지원에 기관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89만 6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일반 운영비에 전년과 동일한 1억 7,540만 1천 원, 국내예비 9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에 버스 안내 도우미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9,796만 2천 원, 일반 운영비로 54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에 교통신호기,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교통단체 보조금으로 하동군 모범운전자의 교통안내 및 캠페인 등의 600만 원, 버스터미널 냉난방기 및 환경정비의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전년과 동일하게 2,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행복택시 운영은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1,590만 원이 증액된 2억 6,23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023년은 전년보다 3개 마을을 확대하여 61개 마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04페이지입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1,270만 원,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에 300만 원, 농어촌 교통카드 요금 할인 지원에 1,98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전년금과 동일한 13억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당 지원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통행료 지원에 200만 원, 자산 지급비로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 2대분 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택시 지원 사업으로 택시 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에 1억 36만 5천 원,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으로 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비에 45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당 운영에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 운영비로 8대분 3억 9,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택시 산업 지원에 택시 감자 보상 지원으로 5대분 2억 2,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택지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지 노선 손실보상금은 전년 대비 4,287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287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택시 외관 홍보는 총 103대분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 4,922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보상금 700만 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 유지 보수액 70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 교통 지원으로 엑스포 교통통제 및 주차 운영관리 위탁에 3억 원, 엑스포 행사장 교통시설물 정비 및 임시주차장 정비에 각 1억 원씩 시설비 4억 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버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4천만 원, 농촌행 교통모델 지원 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금액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사업으로 한모령 LED 표지등 설치 사업에 2,600만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하동군 진행형 교통체계 기본교육 수립 영입비 5천만 원을 계산하여 다양한 미래교통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학생 가정의 교통비용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초, 중, 고등학생 대전버스 손실보상금 5천만 원을 신규 계산하였습니다. 도로 조명설비 원격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도로 조명설비 원격 정보 장치 설치 110개소에 2,607만 원, 알뜰 교통카드 지원에 150만 원,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스마트 교통시스템은 국도교차로 감응신호, 실시간 버스 도착시간 제공 시스템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는 전년 대비 4억 7,756만 5천원이 감액된 8억 9,067만 5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공영 주차장 인건비로 국립공원 주차장 관리 인부임 4,787만 1천원, 일반 운영비로 사무 관리비 공공 운영비를 포함한 4,280만 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음 609페이지 악양 평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개소에 3억원, 동일항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도비 2억 5천만원을 포함한 5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친환경 교통 활성화는 전년 대비 2억 5,300만원이 증액된 30억 2,8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전기 수용자 구입 지원에 70대분 8억 4천만원,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에 100대분 21억원,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에 30대분 4,800만원, 전기 구착기 구매 지원에 2대분 4천만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행정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3,412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1025페이지입니다. 민시 2월 사업입니다. 총 27건에 207억 7,622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1억 정도 증가했는데 원인을 좀 부서해 보니까 올해 예산 중에 전에 없었던 샤워환경 정비 사업이 100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 대상지를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다 보니까 읍면별 사정 때문에 재산이 선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2월비가 좀 한 70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보다 좀 2월이 증가함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연도 있지만은 내년부터는 2월을 분문하고 연초부터 업무를 잘 챙겨서 이후부터는 2월 사업이 세사되도록 업무에 철저히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교통과 소환에 대하여 시가실인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88페이지에 보면 그 준연구 논두렁 설치 사업권입니다. 피지를 하고 사람 되는데. 경지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 준연구 논두렁을 설치하여 영농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정비 기여로 도비 6천, 금비 1억 4천, 총 2억이 계산되어 있는데요. 그 해마다 신청자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두 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한 50% 정도는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업체에서 올해 초까지는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하죠. 그걸 그 농가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논 주위에 이제 가져와서 이제 올해 초까지는 이제 그걸 하차 작업을 해줬는데, 네, 지금 그 이후부터는 지금 하차는 이제 이 신청한 분들이 직접 장비를 부르든지 해서 하차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네. 이때까지는 우리 관내에 있는 토지라는 업체에서 공급을 하면서 하차까지 해줬는데 전국적으로는 같은 동종 업체에서 이게 상차도 해가지고 운반해주는 까지만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하차해주는 거는 위반이다. 그런 자기들끼리 내부 고발을 이런 게 있었답니다. 그래 일단 꼭 안 된다면 우리가 작업할 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이 통보만 해주면 맞춰가지고 장비가 왔을 때 하차를 공급을 해주든가,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따로 하차할 수 있는 장비대 정도는 지원해주는 방법을 하여튼 농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기존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사실 혼자 농사를 짓는 여성 농업인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사실 그 장비를 그 업체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한 내내 한 두세 집이 신청자가 있으면 같이 장비를 불러서 하면 되지만, 사실 한 30분, 1시간 정도 하는 그 작업을 위해서 그 장비를 부른다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그 뭐 장비를 부를 때 저희가 쓰고자 하는 날에 바로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좀 과장님께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셔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주민 불편 해소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계십니까? 김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88페이지에 건설행정 운영지원 행사 운영비에 제3회 대한민국 섬해날 행사 운영 2천만이 지정됐습니다. 매년 8월 8일 날 섬해날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금이고 공식 블로그를 보면은 올해 8월 8일 군산에서 제3회 대한민국 섬해날 행사를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동군 올해 예산에도 책정되어 있는데 행사가 없었습니까, 하동군에는? 올 군산을 할 때 저희들이 부스하고 설치해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군산에 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여해가지고 홍보 활동하고 행사를 하긴 했습니다. 2023년 울릉도에서 제4회 섬해날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하동군도 제3회가 아니고 제4회가 맞다 아닙니까? 예산세 잘못됐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보면은 진행형 교통체계 기본 계획 수립에 5천만이 예상되었습니다. 농촌형 진영형 교통시스템 구축 및 농촌형 자율주행 시범 운행, 기구 선정을 위한 기본 용역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일 충북 진천에서 이 같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데 보도를 압니까? 충북 진천에서. 진천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렇게는 이게 모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그는 모르겠네요. 네, 일단 스마트 인터넷에 교통시스템 보면은 자율주행 대중교통시범세 플랫폼이라고 구축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네. 아마 같은 내용입니다. 네. 자율적으로 그런 때는 용역을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실제 인프라 구축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도자를 보니까. 네,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잘 대비하셔서 네. 잘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네. 하동업에서 하계간, 국도 119호선, 가능신호, 버스 정보시스템, 스마트 쉘터 등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화제를 찾는 관광객이 많고 내년에도 세계차 엑스포로 열리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데 버스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쉘터는 모두 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시설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021년 대상남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하동군의 버스에 대한 만족도와 약간 만족, 매우 만족을 합쳐서 4.1%밖에 되지 않고 불만족의 이유로 87.1%가 버스 노선 부족을 들었습니다. 혹시 버스 노선 확충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내년에 저희가 요 교통시스템 구축하고 관련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노선 전체 다시 재검토를 둘도 안 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만족의 이유가 버스 노선이 제일 부족하다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네. 거기에 좀 유념해 주시고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다른 해결점을 함께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고 개선 방향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계십니까? 강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저는 588쪽에 주요 단위 설명서는 79쪽입니다. 우리 하동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조성 사업에 이제 3억이 계상되었네요. 네. 이게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작은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해 3억이면 이제 2024년 이후로는 12억을 확보해서 할 거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네. 장소는 어디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 15억을 계산할 때 노동입들 가장자리 쪽에
확보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비도 좀 많이 놓고 해가지고 15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 가장자리가 지금 생산 녹지는 가능하거든요. 예. 가능한데 이 생산 녹지 경우 이게 또 농업진흥기획이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지원을 받으면 농업진흥기획에는 이 주기를 설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위치를 좀 정량이라든가 그 고전 쪽 어쨌든 읍 가까운 쪽으로 위치를 다시 좀 찾아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그럼 아직 장소는 지금 이제 예산만 확보해놓고 장소는 아직 지금 이제 정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일단 실제적으로 뭐 임야를 하면 보상비는 싸지만 공사비는 많이 넣을 거고, 예. 그 다음에 논을 구입할 것 같으면 보상금은 많고 공사비는 쌀 거고, 그런 부분을 몇 군데 정해가지고, 예.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601쪽에 주정차 단속 있잖아요. 네. 그 두 분인데, 그 경제전략가에도 보면은 시장에 주차하시는 분이 두 분 돼 있는데, 이거는 각각 구분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예, 시장 안에는 시장 주차장 관리. 주차장 하시는 분을 관리고. 보면 됩니다. 예. 이제 이분들은 우리 이제 바깥에 나와 있는 이제 도로변에 예, 주차.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저께 경제전략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그 시장을 보러 가려면 주차 이제 시간 오바 때문에 이제 가태료를 물으니까 너무 막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시간도 30분 줘요. 그 시장 30분 가지고 내리고 타고 물건 이리 하려면은 내가 머릿속에 뭘 하나 사야 되겠다는 그것만 하고 갈 수 없어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차요금을 받고 우리가 시장을 좀 편안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전체적인 그거는 아니더라도 시장 그 주차요원 있고 또 우리 주차 단속은 두 분이 계시니까 그 시장하고 이제 문제는 그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기니까 그 시간만 좀 제한해 준다면 제한 없이 예를 들어서 요금은 1,000원이면 1,000원 1시간 보게 하고 1시간 지나서 500원든 저는 이렇게 주차요금은 그걸 결정하면 되니까 주차요금 받고 시장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기관이나 뭐 장애단체 해갖고는 돈이 안 되니까 이 우리가 월급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뭐 자전거 타주든지 오토바이 하나 사줘가지고 일반 그 요금을 받도록 그리 좀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전략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데 같이 협력해서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그래, 읍 안에 그 주차장 부분에 주차요금 징수 부분은 네. 저번에 다른 시내처럼 민간인한테 이제 위탁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수지가 맞아서 안 되고 아예 뭐 예.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지금 교통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은 사실 계속 업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분들이 진교도 가야 되고 옥동도 가야 아, 다 두 돕니다. 분이서? 예, 그분들은 하기는 어렵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따로 인원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분이 또 간대를 나가서 주차를 한다면은 저 가부화가 걸릴 것 같고 경제전략가에서 어차피 시장 관련이니까 다른 데 주차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시장 주위에 이제 그 요금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도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간내에서 하도 그 시장 보러 왔다가 주차 거기 위태로가 가태로가 나오니까 어이없기 싫다 싶어서 구례로 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제전략과장님하고의 예, 같이 예. 변론해가지고 한번 좋은 방법 모셔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쪽에 그 초고등학교 학생 대금 버스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 아이템입니까? 우리 교통계 직원이 잘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아, 예, 이것도 정말 잘했다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부담 없이 차를 타고 그 학교를 통학할 수 있다는 이런 거는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경제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는 계십니까? 강 교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승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님께서 뭐 좀 칭찬적으로 말씀해 주니까 정말 분위기가 하에 정말 좋습니다. 하게 이해하고. 저는 우리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좀 질의 들어갑니다. 우리 건설교통과는 항시 안전과 민원이 우선되는 참 직무를 보는 참 정말 고생하는 다 우리 직원분들을 정말 항시 고맙게 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 관내 이제 제한 입찰 관련된 부분입니다. 관내 제한 입찰,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다르겠지만은 우리 관내 2억 원 이상 입찰될 경우에 우리 지역 소재 혹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만약 없다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내 2억 원, 입찰 2억 원이라 말씀하시면, 이제 전문 업종이 됩니다, 전문. 예. 그럼 전문 업종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법상으로. 그거는 뭐, 저희가 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상은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멀리 있다 보니까, 멀리 있는 업체가 관내에 출퇴근하면서 이 공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좀 일을 받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리고 뭐, 강제적으로 못하지만은, 어쨌든, 2억 조금 넘다 해가지고, 외시에서 가서 일하기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관내 업체들이 여러모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참 미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공부라는 사가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마을에 보면은 각 이제 지역별로 보면 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보면은, 그 있다 보면은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자연고로 또 이 자체가 또 해결된 경우도 솔직히 있고, 여러모로 또 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은 또 장점인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 업체들이 다 어렵고 하니까 또 우리 지역 업체들이 또 공사를 하게 되면은 또 업체에 따른 또 우리 인력들도 또 우리 지역민들이 또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지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면 다 예지에서 분들 같이 팀으로 일해갖고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는 우리 지역민들이 항상 보면은 늘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랄까, 뭐, 장비랄까, 어떤 자재의 경우에 지역민을 우선시 채용하는 부분이랄까, 또 그만 말씀드렸듯이, 뭐, 장비, 자재, 이런 걸 의무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혹시 없는지, 뭐, 한번 말씀해 주실 수가.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사업 관련한 조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사실 강제 조항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최대한 저희가 예지업체 지역 인력 장비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하고 그런 내용 정도까지만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차피 우리 업체도 또 예시 나가면 같은 조건을 받기 때문에 그 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 장비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상세하고 좀 성의 있는 답변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자님 계십니까? 김혜수 의원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 어디죠? 읍에 송진강 약국 옆에 혹시 무슨 대합실 만드신 게 있으십니까? 3일 약국 예, 앞에 말고 임시 저희가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유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장날 때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비쌌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르신들도 바깥에 많이 대기하고 있고, 네네. 일단 그 옆에 상가가
따로 저 공간 그 확보해 어저께 보니까 불이 켜져 있기도 하고. 빌려가지고 임시로 저쪽에 쓰려고 네네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버스가 거기 서요? 네? 버스는 어디 서요? 버스 앞에 저 버스 자승가서 꺼놨습니다. 아, 했어요. 그럼 네, 그 네. 바로 앞에 쓰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 네. 혹시 그 대합실만 옮기고 버스는 거기에 못 왜냐면 거기가 거리가 좁고 주차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염려돼서 질의를 했고 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저희도 나이 들면 그렇게 될 텐데 연세가 드시니까 버스 상대만 놓칠까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예산이 있으시면 방송 시스템을 해서 뭐 몇 시에 예를 들면 그게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돼 있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몇 군데는 몇 시에 도착을 하는 거 뭐 도착을 합니다라거나 그런 방송을 조금 해 주셔야지 노상 어르신들이 바깥에 내다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날씨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 부분은 좋겠고. 저 BIS라고 도착 시스템이 모니터로 노드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에 설치가 돼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작아서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볼 수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도 조금은 어쩌면 사회적인 약자 저희 어르신들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은 그게 잘 보이는지 뭐 잘 들리는지 아실 것 같아서 네. 한 번 더 그 현장에 방문을 하셔서 불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동 이제 대중교통이 이제 문제인 관광객들이나 분들이 항상 저희가 해년마다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2023년도에 우리 그 건조교통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군수님도 이때 이 교통 쪽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지금 사실 대세가 CRT라 해가지고 수요 응답형 버스가 있습니다. 수요. 수요 응답형. 네.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노선에 많이 집중을 하고 필요 없는 노선에는 좀 작게 가고 하는 그런 쪽으로.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텐데 예. 저희가 근데 하동 자체는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 대중교통이 참 답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지원을 해줘도 이게 뭐 한 분 한 분이 다 편리하게 다니게 해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어떤 저희 하동 자체가 좀 기니까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 검토를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과장님 또한 이게 친환경적인 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조금 그런 식의 정책이 우수 사례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검토를 하셔서 하동군에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 번만 검토를 좀 해주시면은 관광객들이나 뭐 저희 하동 국민들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편하려고 하는 거죠. 관광객들을 위한 트램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정책에 녹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훈입니다. 565쪽에 그 잔내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있죠. 네. 이 사업이 지금 전체 사업비가 뭐 370억 정도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지금 뭐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금 옛날 같으면 조진 말이죠. 조진들. 조진들 쪽에 끝에 지금 배수장이 있습니다. 배수장이 있는데. 배수장 그 다시 뜯고 아니, 새로 칠 거예요? 아니요, 배수장은 살려놓고요. 네. 용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유역을 분리해가지고, 지금 배수장은 밑에 쪽에 들에 퍼내고, 새로 만드는 거는 새로 중간 정도 해가지고 위쪽으로 퍼내고, 만들겠다. 유역을 나눠가지고, 네. 배수계획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방 그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다시는? 제방 다시 뭐 허물입니까? 어떻습니까? 제방은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제방은 기본 계획하고 크게 차이 없어가지고 그래 쓸 수 없습니다. 없고. 예. 그 주교촌은, 주교촌 정비를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점 종점이 어디까지 됩니까? 주교촌 정비는 정비 하는 게
그, 배수로 하고, 그런 정비 사업이 주거천 정비를 내가, 하천 정비 안 있습니까? 하천이 근데 주구천이잖아요. 하천이. 주거천은 완료. 고전천. 아니, 공부 좀 오래 해가지고, 제 방도 좀 보강할 부분이 있답니다. 제 방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방 보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숭상하는 부분입니다. 충상을 예. 하고. 그 다음 하천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해요? 하천님이 제 방 숭상, 고전천하고 주거천하고, 예. 대방이 좀 맞는 모양입니다. 그러고 기준이 대방 천단 폭이 고전천도 정비를 하고, 예. 또 돌아가는 예, 주거천도 주거천도 정비를 하고, 하고요. 예. 그리 하시면서 우선 그 시급한 게 그 주교천에 거기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월진들로 가고 있거든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펌프 용량이 적어가지고 물이 원활히 못 오는가 봐요. 양수장 예, 예, 양수 펌프. 네. 그 펌프를 그 농민들이 이야기하는데 펌프를 좀 교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상 뭐 조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펌프를 내년에는 농번기 오기 전에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601페이지 하단 부분에 방금 동료에게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 승각 대기실 임차료 있죠. 네. 이 부분을 본의원이 군정 직무를 한 건데 군정 직무 다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임시 방편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뭐 지속적으로 이게 쓸 생각이에요? 뭐 한국의 시설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 옛날 버스 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이제 교통이라든가 이런 통행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데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군정 질문한 취지는 하고는 영 안 맞거든요. 네, 알고 10%도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안 맞으니까 버스를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 중앙역까지 들고 가려면 굉장히 무겁대요. 아까 동료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디 뭐 시장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제도도 있었어요. 물건 날아주는 거. 네. 조금 하다가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거 들고 가려면 엄청나게 멀답니다. 또 그 횡단번호도 한 2군데는 건너야 되고 위험도 따르고 하니까 사람이 안 맞고 본위원회 군정직무 취지대로 화장실을 한번 좋아하는 검토해 겁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알겠습니다. 네. 대원짜리 버스 이거는 그 607페이지에 정말 이거는 뭐 정책적으로 잘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 안 국내 버스 요금제가 동일화 됐죠. 예, 단일화 했습니다. 단일화 됐죠. 예, 그죠? 맞습니다. 1250원입니까? 1250원. 카드를 하니까 좀 할인이 되더만. 예. 하동 국내 그 버스비가 전체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입이라고. 아니, 이제 저기 이용객들을 네. 전체 그 돈을 다 합산을 했을 때, 네. 한 어느 정도 수입이 될까요? 저희가 지금 매년 한 15억 정도 손실 보상금으로 버스 회사에 지급을 합니다. 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동일 요금이 되면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거든요. 네. 옛날에는 뭐 구간대로 다 요금을 하니까 복잡하기도 했는데, 지금 동일 요금이 되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 배터리 버스 같이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은 정책적으로 더 낮춰서 1,000원 정도 낮춘다든지 그 이하 금액을 낮춘다든지 이런 정책도 한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더 주민들 더 편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급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606쪽의 마지막으로 전기차를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기차를 이제 보조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충전기, 네. 충전 장치 네. 이 부분은 과장이 관장을 안 합니까? 의사 합니까 이게 충전기? 충전기도 저희가 합니다. 해요. 그럼 네. 충전기 그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충전기 보조가. 충전기는 저희가 매년 초에 한전에서 전국적으로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설치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 민간인도 저기 보조를 안 합니까?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군에서 부담하는 건 없고 군에서 부담하는 건 없고, 예. 실제로 한전에 설치를 해도 예. 자기들 설치해가지고 전기요금 받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을 예.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예. 이 부분을 그 보조 사업이 없나는 거지. 보조를. 그 충전기 설치는 전액으로 한전에서 합니다. 하고 충전 비용을 받는 구조고요. 그리고 한전에서 안 하는 부분에 대해 보내주는 데 수량이 많으면 다 보내주니까 그거는 우리 일반 마을 회관이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민간 회사에서 또 자기들 자비로 설치를 해가지고 주차금 충전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우리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한다. 아니요, 한전에서 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한전에서 하는 부분 있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민간 업자하고 지금 내년도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 부담 없이 민간인 사업비로 설치하는 걸 지금 민간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군비는 지원 안 해주고. 네. 그건 다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는 소유자들이 한전하고 업무로 봐야 되나 이거는? 민간 업체도 있습니다, 민간 업체도. 지금 민간 업체가 지금 더 많습니다, 양이. 설치하는 양이. 그래도 이걸 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걸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 교통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그런 내용이 예. 공부를 하든지 예. 지금 건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게 없어서 네. 충전 장치는 우리 예산수에 없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년도에 한 59개 정도 설치하려고 민간 업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이거 예. 충분히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이걸 안 해주느냐? 어느 마을은 이 충전 장치가 돼 있고 또 없는 마을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쉽게 하면 주차장이 네. 충전기 설치하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자기 땅이 확보가 돼야 민간 업자들이 설치를 해줍니다. 근데 그게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당장 한우 프라자 있죠. 네. 거기서도 문의가 들어와요. 예. 그 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네. 이용객들이 많이 오는데 충전할 데가 없다는 거죠. 네. 불편을 불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게. 그 부분을 한전 측하고도 소통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파르다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유 계십니까? 예, 박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88쪽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논두렁 설치 사업 이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몇 번 이렇게 이야기 들은 것이 신청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도 사실은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어찌 조금 사업비를 다음에부터 확장을 하더라도 조금 더 좀 우리 국민들께서 좀 마음이 협조할 수 있도록 조금씩 좀 넓혀 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한참 못 내리지만 적용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예, 설명서 115쪽은 사업 개요 이게 징조가 아니고 행천이죠.
115조 중에 사업 설명서 115쪽 보니까 행천 맞죠? 사업비 예, 이제 오타 나셨는데 제 행체입니다. 예. 예, 저도 처음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건설 교통과는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과장님이야 우리 계장님들, 실무자님께서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데 건설 교통과에서 조금 더 움직이면은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데서 조금 더 열심히 또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설명서 127조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예, 택시 감차라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127조 실제적으로 이 인구 대비 택시 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거의 뭐 자동차 자가야 차가 많고 하다 보니까 수요는 없는데 택시 면허는 상당히 많이 발부된 상태다 보니까 사실 또 이거 택시 기사분들도 연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굉장히 심하니까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감차를 유도하면서 좀 수입을 조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감차를 하고 싶어하는 이제 분 대비 이제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아니면은 예, 하고 뭐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고 싶어 뭐 사실은 좀 저희가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좀 웬만하면 감차를 협조해 달라고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제 가임 공급 때문에 이제 적정 수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비번 택시 있지 않습니까? 네. 비번 택시는 올해는 비번 택시를 푼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또 지금 뭐 대도시 서울 쪽에는 있는데 사실 뭐 좀 택시 잡기 저녁 심야 시간대 택시 잡기 어렵다 보니까 비번을 푸는 거도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네. 군은 우리 군은 아직 저 택시 법이라든가 개인 택시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 사실은 택시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 지금도 적정 수입이 안 되는데 비번 택시를 다 풀어버리면 지금 인근에는 푸른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런 부분을 시행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지역의 어떤 그 택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소통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진행이 계십니까? 합의금 몇 가지 안 됩니까? 합의 몇 가지 안 돼? 예, 정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59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개치 미동간 도로 확보장 공사를 계속 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올해 23년도에 4억, 24년 이후에 1억 4,280만 원, 그럼 22년도에 예산 제목 특별교부세까지 합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었었죠. 어떤 사업 말입니까? 개치 미동간 도로 확보장 공사. 아, 예. 그러면 결국은 23년도에 4억, 24년도 이후에 1억 4,1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이 미동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치 미동가는 사실 사업 발주해가지고 예산이 작아가지고 잘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3회 추경에 특별 교부세 그다음에 그러게요. 교부금 해가지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1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4년 중공을 남은 게 지금 4억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 23년도에 23년도에 4억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24년 이후에 1억 4,128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23년도에 완공이 안 된다는 말 아니에요? 이 부분은 계약 기간이 예. 2024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4천 정도까지 하려면 2023 6월이 아니고 한 2월 3월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답변을 좀 주셔서 이 예산이 모자라면 1회 추경 때 좀 확보를 해서 23년 안에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안 그러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미동이 제법 큰 마을인데 교통 차도 못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관광버스, 뭐 일반 버스 다 못 올라가고 많이 불편해서 지금 그 공사를 하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 교통 취약지로부터 좀 빨리 해소되면 좋겠고요. 5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597페이지에 보면 자선도색 2억 원 있죠? 저 상단에. 네, 있습니다. 예. 600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600페이지 상단에 또 자선도색 1억 원이 있어요. 이 어떻게 다루는 겁니까? 예산 부기명이. 본 의원이 보면 이게 이중계산을 했다 싶은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똑같이 자선도색이에요. 똑같이 효율적인 도로관리. 군도국도가.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도시 건축가에 있다가 지금 이번 7월 9월달 조정이 돼가지고 우리 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네. 어찌됐든 이게 똑같이 효율적인 도로 관리면 자선도색이 3억 원으로 이렇게 올려놔야 되지. 한쪽에 2억 원, 한쪽에 1억 원 이래 올려놓으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 군도 농어촌도로하고 관리가 따로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도 관리 차원에서 따로 지금 편성해 관리하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는 뭐 이번에는 그렇다 치고 다음에는 묶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똑같이 효율적인 도로 관리.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도로계에서 차선 도색을 하는데 하나는 2억 원, 하나는 1억 원. 누가 그 예산서를 과장님한테 방금 뭐 설명을 들으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 효율적인 예산 운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60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근데 공영주차장 설치 안에 보면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국립공원 임차료 이런 것들을 보면 한 9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약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쌍계사 지구에 이 국립공원 주차장이 사실은 뭐 필요한 시설입니다. 필요한 시설이고 뭐 국립공원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관리해야 되고 사실은 관리를 해줘야 또 관광객들 불편이 없고 그런데 좀 국립공원 주차장에 우리가 너무 좀 지원해야 된다든가 우리 부담하는 게 좀 과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행복택시는 버스가 못 가는 곳에 저희가 택시비를 분비를 가지고 대신 대납을 해주는 것이죠. 택시를 보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약간씩 조금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말입니다. 행복택시하고, 그러니까 택시 회사하고 마을 간에 이렇게 협약을 합니다. 네. 분위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 분위 네. 개입하는 건 아닌데, 이게 택시 회사의 일방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택시를 이용하는데 몇 시부터서 몇 시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택시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행복추구권을 좀 놓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군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협약을 할 때 좀 지도를 해 주셔서 그러니까 횟수라는 게 결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마을에 예산이 뭐 100원이 들어왔는데 그 100원 다 쓰면 소진하면 그다음 못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셔야 이게 편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보니까
택시 회사하고 그 마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의 운행 상태는 이렇습니다. 격일제로 그 마을에서 부르고 그 격일제도 오전만 부릅니다. 그 오후에 제가 필요로 해서 쓰려고 하면 택시비를 원래 있는 그 택시비를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조금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변 주민들이 좀 더 불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계시니까 박승희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 우리 동의원 지휘하시는 그 우리 초중고 학생 배금 버스 현재 지금 우리 하이한 사람들이 미미해야 되니까 초중고 학생을 치면은 지금 뭐 대부분 그 통학버스라든가 자가용 이용하는데 한 7% 정도, 한 180명 정도는 지금 예산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80명 예. 하루에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네. 그래 그럼 결국은 손실보상금을 버스 회사가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손실보상금이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이전에? 현재까지? 손실보상금 지급해 주는 거 맞습니까? 예. 한 1년에 한 15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버스 회사에 보전해 주는 게. 그 15억이 되고, 지금 인건비는 손실보합 주는 인건비가 다 안 됩니까? 우리 버스 회수에 대한 기사 인건비가. 지금 운행해가지고, 운행 수입 가지고는 그 버스 운행하는 데 한 10% 정도 밖에 충당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607페이지에 보면 또 우리가 그 중형 버스로 또 세대 구입을 하네요. 버스 구입하는 건 없습니다. 중형 버스 세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구만. 우리 그 130페이지의 설명서에. 콜택시 2대 신규 구입한 거는 있습니다. 예?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하는 아니지. 농촌지역 고령화와 버스 시간, 배차 간격이 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 편의 서비스 제공해가지고. 그거는 농촌은 교통요금 버스 지원하는 거죠. 지금 다니고 있는 노란색 버스 아마 있을 겁니다. 농촌형 버스. 그게 지금 세대를 운영하는 데 돼가지고 3억이 운영비로 3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반 시외버스라나 농촌버스 회사가 아니고 관내 그 운영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란버스가 없습니까? 우리 현재로. 현재는 몇 대 있죠? 세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 6대가 이제 되겠네요. 새로 구입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3억이. 이 운영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운영비하고 소실보상금하고 이리저리 하면 우리가 노란버스 많이 사는 게 안 났습니까? 자체적으로. 네? 그 돈이 뭐 우리 노란버스 좀 확대하면 또 우리 하동 군 간면은 유지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노란버스 그 부분은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걸로 한 10배 해가지고 군에 잡아 돌리고, 소실보상금 16억 갖고도 그에 들어가겠구만은. 근데 노란버스는 사실은 우리 농어촌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에 위주로 그 중형버스를 운영토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세대를 배정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주민들 편의하기 위해서 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이쪽 위주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시간차만 잘 맞추면은, 왜냐면 우리가 보면 이 시간차 조정이 안 돼갖고 지금 부통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뭐 지역 같으면 옥정에, 북방에서 옥정 갔는데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상구 뭐 저녁에고
노선나 그 시간 참아 조금 시키면은 편리한데, 내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 칭찬하기가 아주 좀 늦은 것 같아요.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아이템은 좋은데, 과연 현실하고 맞느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뭐 학생들 타는 수혜자서 대충 한, 분수한 뭐, 수혜자 결과물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학생이 총 2,50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7%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지금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원이라는 게 저희가 5천만 원 직접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연말에 손실 보상 그 계산을 하면서 여기 아마 5천만 원 100%는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저희가 다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취급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그럼 때문에. 이제 5천만 원이 뭐, 1,250원 하게 4만 명이네, 4만 명. 아닙니다. 학생 숫자가 그걸 노는데, 이번에 아이템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전혀 풀수강의 결과도 못할 것 같아. 막 대륙 잡아놓고 쓰다 남으면 남고. 아닙니다. 7% 정도에 200일 출근 통화한다고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좀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 초중고 학생들은 뭐 물론 뭐 부모들 차량도 있지만은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버스 탈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숙사 있고 학교 태워주고 집이 태워주고. 한 7% 정도 10% 미만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아이템은 좋은데 좀 낭비 손실이 작아질 수 있도록 해갖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지급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610페이지 보면은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이 있고 전기 이륜차 보고 사업이 있고 전기 굴착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은 만 18세 이상 국민, 이륜차는 16세 이상 국민, 굴착기는 18세 이상 국민인데 우리 하동군에 거주를 1년 해야 우리 농업인 주택, 융자주택이 됩니다. 이거는 3개월이 돼 있어요. 주소지 옮긴 지가. 그렇다면은 1년이 돼야 우리 하동 국민을 인정을 하고 자유를 부여해 줍니다. 이 3개월이면 혹시 좀 문제가 없습니까? 3개월 동안 한 대 사갖고 뻥 갚으면 그만인데 이 부분도 그 내부 규정을 1년 이상 거주하든가 남은 2년 이상 거주 이 좀 바꿔야 되겠어요. 3개월 뭐 이상 되면 100일만 있으면 뭐 이 보조받아가 한 대 사갖고 쉽게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뭐랬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 법규 없어요. 우리 어느 시군이든 간에 우리 하동군에 주소를 옮긴 지가 1년 이상 돼야 그 조건에 맞는 조건이 농지원부 뭐 하고 다 갖췄는데 1년 이상 돼 있어서 넘어야 농가주택 신청이 됩니다. 융자 주택이. 그럼 하동 우리 군청 내부에는 이 동의해야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한번 고려해서 좀 그 시작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한번 또 그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편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지라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 이거 문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승호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하승호입니다.
평소 국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안전총괄과 세입총괄은 전년도보다 20억 6,944만 5천원이 증액된 131억 1,94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재난 대응종합훈련 258만 4천원 등 6개 사업에 5,368만 8천원, 국가금융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진교지구 풍수의 생활권 정비사업 34억 1천만 원 등 5개 사업에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18억 3,938만 9천원이 증액된 47억 2,39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하천 정비사업의 사목은 하천 유지관리 1억 400만원, 지방하천 건설사업 7억 150만원 등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4억 7,860만 1천원이 증액된 281억 7,65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 안전문화 활동에 1억 1,735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3,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 운영에 6,188만 원, 안전문화 보조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에 1,134만 6천 원, 도민 안전교실 운영에 300만 원,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에 5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에 440만 원, 치약시설 안전점검 30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에 869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801만 8천원이 증액된 1,8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1,989만 4천 원이 감액된 3억 2,3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취약대청 안전환경지원에 2억 목재고 4천만 원, 그 외에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세대 안전가스 차단기 설치에 1,200만 원, 긴급 구조기관 강의소화전 설치 및 정비에 5,5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에 520만 원, 순환구조 참여자 경비 지원에 1억 225만 원이 증액된 1억 1,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안전보험 운영에 6,140만 원, 화재진압 중장비 지원 1천만 원, 화재 폐기물 처리비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행사 진행요원 단체복 구입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8,406만 9천 원이 증액된 156억 1,7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금 3천만 원,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등 1억 9,082만 원, 도시방제 배수관리에 6억 2,493만 1천 원이 증액된 8억 2,5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재응급복구 및 자재구입에 7,300만 원,
자연재난 운영경비에 5,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재복구 계획 수립에 3억 6천만 원이 감액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붕괴 위험 극경사지 정비사업에 4억 2천만 원, 폭염 예방 대책 추진 2천만 원, 읍내 다목적 광장 활용 용역 3천만 원,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진교지구, 계양지구에 13억이 정액된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우수 저류시설 유지관리에 1천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26억 3,181만 원이 정액된 51억 6,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8억 7천만 원이 정액된 2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하천 준수 및 정비사업 4억 원, 국어 및 채천 정비 4억 원, 하천 재취약지 정비 4억 원, 노후 배수문 정비 1억 원, 목벌천 하상 정비 등 25건에 1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일반 하천 정비사업에 1억 원이 정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행천강 강화천, 강북천 하천 정비에 각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도비 보조사업에 8,660만 원이 정액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12억 9,500만 원이 정액된 1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운영지원에 986만 원, 스마트 대책관리 시스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9억 2,118만 8천 원이 정액된 58억 1,1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활동 지원에 1억 2,6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에 3,192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에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 72만 원, 민방위대 활동지원 281만 1천 원, 여성 민방위 계룡대 운영에 1,753만 2천 원, 민방위 비상대책 운영지원에 2,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302만 9천 원이 정액된 1천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주민 대피시설 운영에 100만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8,500만 원이 정액된 1억 2,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도에 55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도에 1억 296만 원, 지역 예비군 육성 일방 운영비 등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용 관리에 2,835만 2천 원이 정액된 2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영 계룡대 운영에 1억 8,508만 2천 원이 정액된 13억 5,91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및 보수 작업에 노천 보안등 신규 설치 2억 5천만 원 등 10건에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전략형 가동교체에 5,544만 6천 원, IoT 기반도로 교민시설 용적 점검체계 구축에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제 운영입니다. 1억 702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6,1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관제 운영 지원에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계장비 운영에 1억 906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4,5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송 시스템 운영에 4천만 원이 감액된 3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종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17억 8,734만 1천 원이 정액된 33억 29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센터 관리에 19억 2,29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부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3억 15만 3천 원, 시설 및 부대비에 방범용 CCTV 설치 3억 원 등 4개 사업에 4억 700만 원, 자산 취득비에 스토리지 정설 6건 외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에 2천만 원이 정액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솔루션 확산 및 보급 사업에 1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9,020만 원이 정액된 1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실태 조사에 2천만 원, 중대재해 예방 운영 지원에 1,020만 원, 중대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구입에 750만 원, 위험성 평가 실시 수수료 2,200만 원, 보건관리 업무 위탁관리 수수료 1,650만 원, 자극 환경성 측정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입니다. 특수 건강검진 실시 수수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안전총합과 기본경비 3,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중 기본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정기금 및 국미부담금 5억 8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01페이지부터 1003페이지까지입니다. 1001페이지 진교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17억 9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145억 5,592만 7천 원 중 집행액은 64억 2,598만 4천 원입니다. 당연도 예산은 6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2페이지입니다. 양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23억 6,9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48억 5천만 원 중 21억 4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당연도 예산은 68억 8천만 원입니다.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비율이 2023년도부터는 당초 15%에서 25%로 변경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55억 2천만 원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53억 2천만 원 중 이월액은 29억 5,19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 6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29페이지입니다. 명시 6월 사업은 총 7분의 예산액은 33억 8천만 원 중 2월액은 21억 3,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대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대관 책자 5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기금 운영의 기본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의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계획은 2022년도 말 조성액보다 1억 1,707만 7천 원이 감액된 17억 7,906만 9천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영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8,490만 2천원이 감액된 24억 6,907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일반행위 적립금 5억 819만 8천원, 도비보조금 4천만 원, 예치금 및 이자 수입 19억 2,087만 2천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9천만 원, 예치금 17억 7,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 예탁처는 경남은행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예탁액은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4,805만 1천원,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9,614만 6천원, 202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억 1,707만 6천원이 감액된 17억 7,9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입제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민경 의원입니다. 예산서 617페이지에 보면 하동 세계차 엑스포 안전점검비 해서 3회에 걸쳐 10명에게 1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 점검인지 외부에서 하는 점검인지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우리 경찰서, 소방서, 또 우리 전기안전공사, 각종 우리 유황기한 단체와 합동 점검하는 예산입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 안전이 최우선이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설명서 145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하동 세계차 엑스포 성공 개최 및 어용소방대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유치한다. 5천만 원이 이렇게 결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1위성으로 기획한 행사입니까? 이 사업은 매년 시군에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도행사를 매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하는 이유는 이제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이왕 우리 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포 관련해서 그것도 그게 이제 우리 관람객 유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성과를 보고 또 계속 하실 계획도 있다, 그죠? 시군에 돌아가기 때문에 한 번 하면은 네. 한 18, 19이니까. 예, 어렵습니다. 네.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예, 5월 23일이면 사실은 하동은 녹차뿐 아니라 한참 모내기 등 농번기 시즌이잖아요. 이 날짜를 이렇게 딱 5월 23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우리 의용소방대 경남도에서 또 우리 군으로 협의해갖고 일단 잡는기로 잡아놨습니다. 그는 이제 그때 이 의용소방대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이지만은 그것도 이 내년에 봐서 유동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농번기철이라 좀 많은 인원이 참석이 되면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걱정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과장님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고전면 양보면 전담 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소방력이 배치되지 않은 고전 양보 지역의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내 고향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고전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등이 잘 완비되어 있습니다. 반면 양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두평 난주탄 공간에 한 조에 3명의 대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쓰는데 사무실이 너무 흡사해요. 소파를 넣을 공간도 안 돼요. 간이 의자를 놓고 근무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근무를 쓰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보면 전담반 대원들의 근무 여건이 개선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양보면 의용소방대 전담반 사무실 건축이 필요합니다. 예, 이 사항은 이제 도에 건의해가지고 확정 여부를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10평 정도 하면, 이제 대충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증축이니까 1,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이왕이면 좀, 이게 최소한 근무자들이 편히 앉을 공간은 확보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과장님 조금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내년에는 꼭 이제 정축이 되도록 해서 우리 근무하시는 대원들이 조금 예, 환경이 좀 개선되었으면 하고 이번에 힘들면 안 되면 내년 1차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예, 세워주시기를 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원님 계십니까?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영섭 의원입니다. 첫 번째는 과장 1029페이지에 이 명시 이월된 걸 한번 보십시오. 재해 및 재난 예방, 재해 예방 및 복구, 재해 복구 계획 수립이 명시 이월됐는데 사업 구간이 명시가 이월된 내용을 보면 화개천 재해 예방 및 재해 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 불가로 사업을 이월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하여튼 재해 예방, 재해 복구 사업은 지금 아직 준 합의가 100%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명시호 사업비는 그 밑에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그걸 포장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사업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해 예방 사업하고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명시를 시키는 겁니다. 고수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수부지 재포장 계획입니다. 기존 우리 고수부에 있는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 재포장하려고 예산을 합해놓은 사람입니다. 그 재포장은 과장님 그 재포장 한 걸 지금 이월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그 재포장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우리 재보고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재포도 하고 나서 재포장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민주시킵니다. 아니, 그거 재포장, 이게 그러니까 재해 복구 사업 추진에 따라 공사 불가로 사업비를 이월했다 이랬는데, 지금 화개악양 농협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예, 예. 그게 끝나고 나면 엑스포 전에 아마 재포장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시기를 봐가지고, 우리 엑스포 관련 시기를 봐가지고, 그는 공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성립할 때는 그 엑스포 때문에 지금 이 고수부지 주차장이 많이 안 좋죠? 예, 예.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데, 엑스포 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엑스포에 하도록 그리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지금 고수부지 둔치 사용을 한 곳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사용 허가를 해준 곳이. 지금 농협 말씀이죠. 농협 앞에 샀죠? 농협 앞에서는 농협 앞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임시 자재 적시물을 할 수 있도록 하천 점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 시즌이 아니어서 괜찮는데, 한참 관광 시즌에 일을 하다 보면 좀 밖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죠.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많이 불편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런 행정 지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화개천 수해복구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해복구. 하여튼 수해복구 부분은 우리 지금 GF 주차장 쪽에 그쪽만 요합식 홍수 방화벽을 설치하고, 시장통 쪽에는 예산이 더 확보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 국토관리청에 하고 있는 우리 하청 정비 기본적 계획이나 그걸 넣어가지고 차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게 과장님, 재해 복구를 한다고 하면서 한쪽만 유압식으로 하고 한쪽은 놔둬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사업 아닙니까? 재복구를 한다면서 오른쪽은 하고 왼쪽은 놔둬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사업이죠. 그러면 결국은 또 잘못 이해되면 장터 쪽에 있는 방금 과장님 설명한 고수부지 쪽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재해로부터 더 약해지죠. 그러면 그쪽 옹벽 방어
방어벽을 쏴버리면 말이죠. 반대쪽으로 물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우선에 예산 쓰려고 이렇게 급급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그 주민들하고 그 대화가 돼서 어느 정도는 지금 약간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좀 적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화해 장터 쪽에는 기존 설계대로 하면은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좀 찬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과장님 방금 다시 하지 않을 테니까 반대 방향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같이 추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재해 예방 아닙니까? 재해 예방. 말 그대로 딱 한 번 쓰려고 하는 것인데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6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비가 1989만 4천 원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기존에 저희 물놀이 관리 지역이 23개소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19개소, 내일부터 19개소만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대부분 예산이 정액되는데 물놀이 안전요원 특히나 물놀이라든지 이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추경이라도 좀 하셔서 가능하면 이번에는 재해대책법인지 한 게 있죠. 정확하게 제가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대재해 대책법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청도 이제 거기에 관련을 받는 거죠. 예. 좀 더 재해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도록 가장 추경이라도 확보를 좀 하십시오.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3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작업 환경 측정 용역 실시에 대하여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작업 환경성 측정 용역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업 환경을 측정하는데 용역을 실시한다는데 작업 환경 측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서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우리 군의 식당이나 아니면 또 우리 폐기물 처리장,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분들이 근무하는 시설에 대해서 혹시 작업하면서 건물이 작으면서 혹시 사람의 피해를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는지 그걸 찾기 위한 것입니다. 예.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자꾸 아쉬운 게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이게 우리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농력비를 너무 하동군 좀 많이 쓰고 있죠. 용역비를 한 50억 넘게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계획 용이 아니고 지금 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안전총괄과라는 곳이 정말로 재산도 재산입니다만은 인명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들하고 답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선에 있는 예산은 가지고 계시다가 또 명시효를 사고효를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일을 추진해가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건 용역 부분에서 말씀하시죠. 용역 말고 용역은 이제 방금 이해가 됐어요.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됐고 하천 정비라든지 어쨌든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전하지 않아요. 더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화해성 같은 경우도 그럼 예산을 사업하면서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하다 늘어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지. 그게 일을 하면서 하면 또 손해가 재앙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야 가능한 겁니까? 지금 우리 군의 생각대로 하면. 지금 화계 재복구 사업은 우리가 시작동 쪽에 우리 유압식을 했을 때 한 150 이상 더 추가돼야 됩니다. 예, 150억. 또 반대쪽은요? 반대쪽 기존에 있는 우리 사업비 190억 가지고 그 한쪽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쪽 먼저 하고 그 하면서 이제 반대쪽 예산 확보해가지고 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190억이 지금 저도 알고 있는 197억인가 그렇죠?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게. 어쨌든 190이라고 하고 190억 가지고 150억은 한쪽은 할 수 있는데 한쪽은 190억 갖고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하계 면사무소 쪽 방향. 거기는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저 화계장터 시장통 있는 데서부터 지금 화계 면사무소 가까이까지 이렇게 홍수 방어벽을 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홍수 방어 유압식은 주차장 쪽에는 농업 부분까지 좀 계획하고 말고 반대 방향 말입니다. 반대 방향 고깃집 있는데 거기 길이가 더 길죠? 반대 방향 길이가 짧습니다. 짧아요? 예. 시장통 쪽이. 어쨌든 그러면 한 150억 이상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유압식을 하려면은 그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산 확보한 다음에 그 두 개를 추진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민들하고 우리 한번 더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계십니까? 박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설명서 151쪽 한번 봐주시죠. 청조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폐지해놓고 있으니까 움직입니다. 일부터 믿고. 예산심의상승. 예, 현재까지 지금 진행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우리 배수장 부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다른 계획 때문에 중지를 했고요. 지금 209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재 진교 배수장 현장가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진교 배수장에 진교리에 있는 그 우수를 받아들이는 유입구가 한 1m 50, 1m 50 되는 정사각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두 군데로 이제 보고를 받고 한 가보니까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완전히 막힌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한 군데를 더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진교 우회도로 쪽에 건물이 당시에 진교 진교 우회도로 쪽에 저습지를 메기 전에는 진교 배수장 쪽에 물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진교 저습지를 다 메우다 보니까는 배수로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하려도 배수를 낼 장소가 없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펌프가 몇 대 있습니까? 세 대 있습니다. 어찌 세 대 다 작동이 잘 됩니까?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대는 고장이 언제 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은 지가 좀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 그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수리를 해 주시고,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된다면 교체를 해 주시고, 지금 유입되는 유입구가 한 개는 막혀 있기 때문에 한 개 막혀 있는 그 부분을 대각으로 반대편에 유입구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진교 시내의 물들은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충분하게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설명서 153쪽 보면은 하천 유지 관리 해놨습니다. 이제 국어 내 시설의 상시 유지 관리. 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53쪽에 설명서. 국어 내 시설의 상시 유지 관리. 이 부분은 상시 유지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법령이 무너질 때 직비를 한다든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런 이유로 적어놓은 겁니다. 예. 상시 유지 관리라는 말이 저는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뭐 제초부터 아니면 배수 그 관로에 부분이 많이 있는 것들 아마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수시로 잘 챙기셔서 정말 상시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지도선생님 계십니까? 강교 선생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대선 의원입니다. 정말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로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그 안전과 재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10월 29일 우리가 그 대참사인 그 이태원 할로윈 행사를 참 우리가 이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뭐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만 자연재해나 인재는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재난입니다. 하동군만큼은 앞으로 이런 재난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전국 추세를 보면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혹시 등산객에 있어서 안전조치 부분에 있어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등산로 정강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우리가 다니면서 계단 노라든가 아니면 난간이라든가 그런 걸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서서 안전관리하기는 좀 어렵고요. 등산로 하나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에 이야기해가지고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참, 우리 등산을 가다 보면 또 예기치 못한 부분들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보면은 또, 워낙 또 멧돼지들이 기승을 부리고, 때로는 또 우리가 멧돼지한테는 도저히 멘토로도 이길 수 없는 방법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홍보도 좀 잘 해주시고, 또 등산 코스의 어떤 포지,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안내를 좀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 800명 이상의 행사장에 모이면은 압사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행사장 안전조원 배치와 행정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와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제 1000명 이상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하고요.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경찰서, 소방서, 또 그리고 전기, 가스, 유황장 합동으로 위원회를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대재해 처벌법이 강화됨으로 인해갖고 각 행사장, 공사 현장에 가보면은 정말 안전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할 정도로 정말 안전을 정말 중요시 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 안전통합과에서는 우선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꼭 각별한 관심을 좀 가해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특히 우리 엑스포 행사하는데 우리 관광객이 찌푸른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우리 동행하신 양보 영소방대 사무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 번 더 신경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 지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안전창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